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입니다. 여러 성인병의 증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은 시한폭탄과도 같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암 발병률이 2배, 당뇨 발생 위험은 3배에서 5배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대사증후군이 코로나19 사망 위험을 무려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미국 연구팀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사증후군에 대해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복부 비만, 높은 혈압,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혈당 장애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침묵의 병,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대사증후군은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로 질병 발생 전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질환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합병증이 생기기 전 빠른 진단과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병의 근원이자 성인병의 뿌리가 되는 질환, 대사증후군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지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만든 현대인의 건강 적신호, 대사증후군의 모든 것.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성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성우 원장과 함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대사증후군이요, 30세 이상 성인 3명 중에 1명이 앓을 정도로 좀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대사와 관련된 질환이 동반된다는 의미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한 개인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당뇨병, 만성 신부전 및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 관련 질환이 3가지 이상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날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또 있을 텐데요. 왜 생기는 건가요? 발병 원인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둘 다 중요하게 작용하며 개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수면의 질, 운동량, 다른 질병의 유무 및 사회, 경제적, 심리적 요인까지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대사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까? 복부 비만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구성 요소나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의 가족력이 있고 체중이 증가하고 이전에 비해 복부 비만이 증가한 경우 대사증후군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세 이상 성인 남자의 5분의 1 이상이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위험 인자가 있지만 별다른 증상은 없다. 하지만 복부 비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사증후군을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대사증후군과 복부 비만이 어떤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복부 비만이 증가되면 증가된 내장 지방은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이러한 물질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합니다. 이는 고인슐린 혈증, 즉 인슐린 저항성, 혈당 상승을 초래합니다. 결국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가능성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 질환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대사증후군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데요. 비만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해 우리 몸의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피운 사람일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육류 섭취가 늘어나고 신체 활동이 적어지면서 대사증후군 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50대부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생활 습관이 만든 질환 그리고 여러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성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위험하다. 사실 위험 인자가 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오해인가요? 진실인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위험한 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이란 총 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그리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총합이 높다고 해서 그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 자체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른 사람은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는다. 사실 위험인자 중에 비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마른 사람은 당연히 대사증후군에서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오해입니다. 오해군요. 네, 우리 마른 비만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랐다고 해서 대사 허리둘레가 적다고 해서 뭐 고지혈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적은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육량입니다. 근육량이 굉장히 적은 마르신 분들일수록 이게 당을 이용하는 능력, 즉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돼 있고 그러면서 고지혈증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유전적인 요인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집이 좀 있으셔도 근육량이 많다라고 하면 대사증후군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증상이 없어 가벼운 질환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운 질환이라는 게 사실은 앞서서도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안 받아도 되지 않나? 그래서 방치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이것도 오해인지 진실인지 확인을 좀 해주시죠.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증상이 없는 것은 오히려 그 질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사증후군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과하고 그냥 방치해둡니다. 근데 나중에 증상이 생길 때에는 이미 혈관이 많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황이라서 그때 가면은 늦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증상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꼭 병원 가셔서 체크해 보시고 확인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분 만나서 진단 과정과 치료 방법 살펴본 후에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높은 혈압이 걱정돼 병원을 찾은 환자. 오늘 어떻게 내원하게 되셨어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높다 그래가지고 방문하게 됐고요. 살도 조금 찐 것 같아가지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상태이신 거예요? 허리 둘레가 조금 늘어났고요. 이제 보통 혈압 재거나 그러면은 135에서 85 정도 나와가지고 고혈압 전 단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장 지방의 비율이 높고 고혈압이 있다면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높아지는데요. 그 건강검진은 작년에 하신 거예요? 네, 작년에 식이랑 배달 이런 걸로 많이. 평소 기름지고 자극적인 식습관에 노출된 환자.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체크해봤습니다.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인바디 검사, 그 허리둘레 측정, 그다음에 혈압을 측정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 수치 및 지질 수치를 평가를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경우 남자는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으로 복부 비만이 있거나 높은 혈압, 고중성 지방혈증, 이상 지질혈증, 혈당 장애 등 5가지 위험 요인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인병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 방치할 경우 대사 이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초기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환자가 투약을 받는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생활습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정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전문의의 판단하에 각자 상태에 맞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체지방, 특히 내장지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식사 조절과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대사증후군으로 내원한 환자분의 진단 과정 그리고 치료 방법들 좀 쭉 영상으로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허혈성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할 확률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4배 정도 높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높습니다. 그 외에 대사증후군은 지방과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관련이 깊습니다. 각종 암에 의한 사망률 역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방치를 하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질환으로 발전이 될 수가 또 있겠군요.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이 있습니까?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질환은 생활습관병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 및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늘린 지중해 식단과 같은 신선한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절주 등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다면 대사증후군을 치료하고 이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시간을 지키고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대사증후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끝으로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당부 말씀 있으시면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만성질환, 동맥경화성 질환이라든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암이라든가 이런 질환들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이것을 미리미리 캐치하시고 예방하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죠. 대사증후군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치료 관리해야 하는지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성우 원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내 몸이 주는 경고, 대사증후군은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죠. 방심하는 사이 당뇨, 심뇌혈관 질환은 물론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만큼 건강한 식생활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